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종로학원의 인문논술을 담당하고 있는 한기조 강사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서강대학교를 지원하는 친구들이 어디에 신경을 써야 되는지 원포인트로 핵심만 집약적으로 간략하게 브리핑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 화면 준비를 했는데요. 자, 같이 보시면 전체 맥락을 이제 뭐 아주 루틴이 뚜렷한 대학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최근에 흐름 정도는 알고 들어가야 돼서 간단하게만 정리를 해드리면 시험 시간이 일단 100분 정도로 고정이 되어 있는데 이따 조금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부분이 사실상 승부처일 수가 있어요. 난이도에 비해서 주어진 분량에 비해서 시간 안에 쓰기 약간 힘든 세팅으로 잡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00분이고 이제 문제는 이제 이 100분 동안에 타 대학들 같은 경우는 뭐 성대도 그렇고 연대도 그렇고 제시문이 있으면은 일종의 세트형 문제죠. 그래서 그 제시문을 이렇게 공유하는 식으로 문제를 세팅하는데 서강대학교는 100분인데 두 문항이 나오는데 이 두 문제가 사실상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시문을 따로 독립적으로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 대비 독해량이 좀 많아요. 그래서 독립된 두 문항이라는 게 일단 포인트고 마음의 준비를 살짝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일단 불규칙한 패턴이라고 해놨는데 물론 최근에 그들이 이제 서강대 측에서 조금 선호하는 유형적인 맥락들은 있어요. 근데 부분적으로 2개에서 3개 정도 요구사항 안에서 변주가 되기 때문에 딱히 특정해서 유형 대비를 하기보다는 그냥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논술의 입시 논술의 전형 틀 안에서 약간의 변칙적인 맥락으로 출제될 수 있다 이렇게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내용적인 게 중요한데 어찌됐건 채점 항목을 방어해야겠죠. 근데 서강대학교는 조금 형식적으로는 좀 랜덤하게 이렇게 풀 안에서 출제되곤 있지만 주제와 관련돼서 서로 대립되는 지점과 관련된 대주제 세팅을 좀 자주 합니다. 그래서 의식적으로 쟁점화되어 있지 않은지 공격 포인트를 잡는 것들 중에 요령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비판적 글쓰기 틀이라는 거는 문제 패턴은 뚜렷하진 않더라도 어떤 현상에 대한 문제점과 그에 대한 대안을 좀 쓰기 위한, 그리고 중간에 이제 문제에 대한 원인 분석이겠죠. 그래서 문제 원인 대안과 관련된 좀 약간 그 흐름이랄까? 지금 대한민국에서 딱히 주제적으로 정답은 없지만 서로 좀 대립되는 지점들이 출제 포인트로 좀 유독 많이 잡힌다. 이 정도로 간략하게 포인트 잡으시면 되고, 문항당 800에서 1000자 정도의 호흡을 요구합니다. 물론 이제 그 안에 있으면 당연히 꽈락은 없는데 그래도 최대한 분량을 맞추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제시문의 경향 같은 경우는 일단 호흡은 길지는 않아요. 호흡은 조금 상대적으로 다른 대학교에 비해서는 좀 짧은 편이긴 한데 노출되는 제시문의 양이 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많게는 한 7개 내외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좀 대비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일단 별개의 제시문들이기 때문에 호흡이 짧아도 그 유기적으로 독해하는 과정에서 좀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 편이에요. 그래서 독해력, 특히 서강대가 중시하는 거는 읽기 능력입니다. 그래서 최근 유행하고 있는 기계적 채점이겠죠. 지원자 대비 빠른 시간 안에 채점 효율을 높여야 되기 때문에 이해 분석력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데 역시 서강대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개별 제시문의 꼼꼼한 독해가 호흡은 짧더라도 오히려 더 신경 좀 많이 쓰셔야 돼요. 그래서 대충 뭐 봤던 제시문들이고 호흡도 짧고 쉬우니까 기본적인 키워드도 체크하지 않고 그냥 팔짱 끼고 이렇게 독해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제시문을 그냥 암기한다는 생각으로 공격적으로 뜯어보셔야 글감 확보에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일단은 통계 및 이미지 포함 가능이라고 제가 해놨는데 전통적으로는 서강대 같은 경우는 통계 자료의 노출 빈도가 그렇게 높진 않아요. 예전부터 이렇게 쭉 한번 살펴보면은 통계 자료가 나오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얘기인데 문제는 이제 나왔을 경우가 문제가 되죠. 나온 경우에 패턴을 살짝 살펴보게 되면은 가뜩이나 시간이 부족한 상황인데 통계가 나왔어. 그러면은 일단 정보량이 좀 많아요. 통계 자체에. 그래서 답안에 반영하는 분량 대비로 통계 자료에서 확인해야 되는 포인트들이 복수로 세팅되기 때문에 시간 관리에 유독 통계가 출현했을 경우에는 변별 지점이 있을 것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좀 보자마자 판단을 좀 하셔야 되고, 뭐 나와도 뭐 전혀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림이라든가 이미지, 그래서 비문학 외적으로 여러분들이 자신의 언어로 뭔가 좀 푸시하기 위한 컨셉을 그래도 랜덤하게 노출시키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잡으시면 되고, 그리고 일단은 인문사회랑 경제 경영이
주제적으로 너무 이질적이고 막 이렇게 좀 뭐 완전히 컨셉이 다 뭐 이런 맥락은 아니고요. 비슷한 풀 안에서 주제를 선정하고 쟁점화되어 있는 지점들 요약하고 분류시키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제를 발견해서 원인도 분석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대안을 직접 쓰게 노출시키는 빈도도 요새 높은데 비판적 글쓰기 틀 안에서 나옵니다. 근데 약간 미묘하지만 주제적으로 살짝 요용화시키면은 인문사회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전통적인 주제들이에요. 솔직히 경제 경영과 관련된 주제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의 대한민국의 화두죠. 좀 추상적인 주제들이 좀 많이 출제되는 편이고 경제 경영은 그에 비해서는 조금 최근 한국 사회에서 조금 구체적으로 약간 우리 사회의 특수 상황 정도라고 이해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좀 화두되고 대두되는 그런 쟁점들 마치 이제 백분 토론의 주제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인문 사회에 비해서는 솔직히 조금 디테일한 측면으로 컨셉을 맞추는 경향은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인문사회, 경제, 경영 모두 다 어떤 주제가 잡히든 추상화를 좀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주제가 추상적이니까 논의가 추상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구체성 확보가 사실상 계열 불문, 사실상의 포인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제적으로는 전통 주제 수상적 주제니 구체성 확보에 심혈을 기울여야 된다 이렇게 컨셉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2021학년도 서강대 모의 논술인데 뭐 여러분들이 이미 지원자라면은 직관자 쪽으로 한 번 정도로 확인을 하셨을 텐데 뭐 이제 완세트로는 안 줍니다. 모의 같은 경우는 서강대 같은 경우는 이제 두 문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열별로 나오는데 문항당 하나씩 이제 노출을 시켰어요. 근데 보시면은 가장 전형적인 거죠. 인문사회 계열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이제 요구사항별로 이제 색깔 좀 다르게 했는데 요약을 시킨 다음에 비판하라고 이제 문제가 나왔죠. 근데 저 타이밍에 항상 요약이 나오는 게 아니라는 얘기, 아까 불규칙 패턴이라는 얘기는 저 상황에서 분류를 요구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비판하시오라는 얘기는 이제 저희 식으로 얘기하면 까라는 얘기인데 문제를 발견하라는 얘기죠. 근데 이 타이밍에 대안을 쓰라고 푸시를 해도 전혀 이상한 상황이 아니다. 그래서 독해를 하고 그를 기반으로 복수의 지심을 활용해서 자신의 견해를 쓰는 이 툴은 계속 유지를 하고 있으니까 인문사회 계열은 그냥 참고하셔도 될 것 같고 전형적인 문항입니다. 경제경영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국가경제 이런 식으로 대주제가 정부라든가 그래도 조금은 시사적인 맥락으로 잡힐 수는 있겠지만 이것도 뭐 랜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문제 컨셉 보시면은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쟁점화를 의식하라 그랬죠. 쟁점화를 의심하라는 얘기는 쟁점의 기준이 뭔지 그걸 정확하게 파악했느냐 뭐 이런 게 이제 채점 항목으로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냥 보시는 게 아니라 장단점을 분석하다 보면은 뭐 찬반이 있겠죠. 그럼 뭐를 목적에서 장단점이 있다. 결과에서 장단점 뭐 이런 식으로 채점 포인트가 잡혀 있는 일종의 분류라든가 뭐 차이 부각과 관련된 맥락을 약간 변주해서 이런 식으로 장단점 분석, 쟁점에 대한 포인트를 잡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논술하시오 이제 학생들이 이 부분의 답안을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되는지 특히 이제 후반부고 마지막에 시간이 없었을 때 이제 대응력이 떨어지는데 논술하시오는 장단점을 분석하다 보면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그 문제에 대한 대안적이고 생산적인 논의를 해도 된다. 아까 비판적 글쓰기 틀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서강대 제시문을 보시고 제시문에 있는 글감의 컨셉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글의 방향을 설정해야 되는 이것도 어찌 보면 전형적인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2021학년도 서강대 모의 문제는 뭐 특별한 뭐 변형이라든가 뭐 우리가 또 갑작스럽게 뭐 대응해야 되는 뭐 돌발 상황이 발생한 상황은 전혀 아니고 기존의 서강대 패턴을 그대로 의식하시면서 준비하셔도 무방한 상황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실질적인 승부처인데 네 가지 정도 의식하시면 됩니다. 이제 1번이 왜 시간 관리냐면은 시간 안에 거의 못 써요 진짜로. 이걸 제가 특강을 한다던가 이렇게 학생들을 이렇게 해보게 되면은 그냥 시간에 이건 리허설 개념이죠. 일단 한번 시간 안에 써보는다는 느낌으로 가볍게 하는 게 아니라 실전의 느낌으로 만약에 하게 되면은 생각보다 꽈락이 많아요. 다른 대학에 비해서는 시간 대비 난이도가 워낙 높기 때문에 일단은 분량을 채우는 건 중요한데 설사 분량을 채우지 않더라도 못 채우더라도 주어진 제시문들과 요구사항을 일단 하나도 빠짐없이 다 답안에 넣는다라는 마인드로 감점을 줄인다라는 마인드로 여러분들이 대응하셔야 조금 더 유리할 것이다. 그래서 시간 관리는 항상 최우선적인 화두. 대한민국 논술 중에서 시간 관리 안에서는 손가락 안에 든 대학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대주의 추적인데 이건 내용적인 겁니다.
아까 지나가면서 모의 문제에서도 살짝 보셨지만 직간접적으로 어떤 주제인지 논제에 노출시켜 줄 수가 있어요. 근데 살짝 숨겨져 있는 맥락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것은 그 많은 제시문들을 관통하는 주제, 그래서 그걸 대주제라고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답안 초반이 됐든 중반이 됐든 후반이 됐든 채점 항목에 있다라는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의식하시고 추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지 추적은 사실상 관건이고 문제는 노출이 안 돼 있다는 얘기는 자신의 언어로 재구성의 푸시가 들어온 거죠. 그래서 최대한 자신의 목소리를 반영할 타이밍이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독해를 하시면서도 항상 대주제 의식하시면서 도대체 전체에서 하고 싶은 관통하는 얘기가 뭘까? 네, 그렇게 화두를 잡으시면서 대행하셔야 완성도를 계속 높이셔야 돼요. 글감이 확보되면 채점 항목에 부합할 것이고 사실상 내용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변별 지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복수의 제시문들이 나오죠. 아까 봤듯이 살짝 뭐 한 개, 두 개 뭐 이런 식이 아니라 많게는 뭐 대여섯 개까지 여러분들에게 노출시켜 준다는 얘기는 그냥 순서대로 따라가면서 요약하는 답안을 병렬식에 그런 답안을 작성하면은 절대로 붙을 수가 없어요. 실제로 서강대학교에서 독해를 할 때는 제시문의 유기적인 역할과 기능들이 있다. 그것들을 제대로 판단, 그러니까 형식적인 거겠죠. 뭐 제시문 하나는 뭐 원인과 관련된 제시문, 제시문 하나는 뭐 대안과 관련된 제시문, 뭐 특정 제시문은 원칙적인 제시문, 특정 제시문은 사례와 관련된 제시문, 뭐 이런 식으로 항상 편집할 때 역할과 기능을 고려하면서 제시문을 만들고 그걸 제대로 판단했는지 채점 항목에 거의 100%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순 병렬 나열식이 아니라 제시문의 역할과 기능을 고려해서 마치 한 편의 스토리를 만든다. 그런 생각으로 유기적으로 제가 지금 독해하고 있어요. 답안 작성을 하고 있어요. 접속사도 적극 써주시고 수식어구도 써주시면서 연결고리 잡으시면서 한 편의 글처럼 만든다. 구성적으로는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는 지점이지만 의식하셔야 됩니다. 채점 항목을 방어하셔야 돼요. 그래서 단순 병렬 요약은 피하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승부처 네 번째 이게 마지막 결론 후반부인데 거의 글감이 없죠. 시간 대비로 이제 뭐 한 200자 써야 돼요. 그러면은 앞에서 했던 말들을 다시 그냥 요약을 하는 식으로 편법이 굉장히 많은데 서강대학에서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주제의 맥락을 결론에 넣어도 되는데 형식은 뭐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제가 이렇게 많은 제시문들을 통해서 이 주제와 관련된 것들을 고민해 봤을 때 저는 여기서 이런 시사점이 있었다. 그죠?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좀 생산적이고 긍정적이고 좀 대안적인 포인트로 잡으면 조금 출제 의도에 부합할 확률이 높은데 여러분들만의 목소리 그겠죠? 구체적인 제시문들을 아우르는 일반적 원칙 뭐 이게 서강대 측의 포인트이기도 하고 창의적 종합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만의 강조점 그리고 여러분들만의 목소리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라는 진짜 내 생각은 마지막에 한번 쓰고 나온다. 단순히 제시문을 요약하고 정리하고 2시간 내내 100분 동안 그런 답안보다는 본인의 목소리를 뚜렷하게 마지막에 임팩트를 준다. 이렇게 이 4가지 정도만 신경 쓰시게 되면은 시간 안에 썼다는 전제로 웬만하면은 밀리지 않는 답안을 작성할 수 있을 것이다. 성대 포인트 뭐 문제 보면서 해야 될 것들이 많긴 한데 한 요 정도만 신경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준비 시간 안 이게 뭐 많이는 할 수는 없겠지만 조금만 더 신경 쓰시고 파이팅 하시고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종로학원의 한기조 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